우리가 한국이 생산하는 컨텐츠를 과연 우리만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 한국이라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재밌어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중세시대처럼 국가별로 가지고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문화적 친밀도가 되게 비슷해진 상황에서는 해외에서도 통할 만하다. 한국 내에서 재밌다고 말한 거 해외에서 통할 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들려면은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떡볶이만으로 이제 돌파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 철학 중 하나가 드립을 넣는 걸 되게 싫어해. 작품에 드립 넣는 걸 싫어한다고? 티는 안 내는데 많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게 이런 감성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외국인 독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번역을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가끔씩 그런 초월 번역을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 어떤 드립이 있어도 그거를 그 문화권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초월적으로 레전드로 번역된 것들도 있는 반면에 소위 말하는 맛없게 번역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 좀 우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좀 빼면 좋지 않나. 근데 그게 우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더라도 수준이 높으면 난 언제나 오케이인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흔히 말하면 메탈을 선도하는 거지. 나는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필력의 레벨이거든. 재미는 주관적인 거지만 작품의 완성도는 정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그치. 평가하는 지표들은 만들 수 있지. 좀 쉽게 쓰여진 글은 정이 안 가는 것 같아. 최소한 한 2번 정도는 퇴고를 했다는 티가 느껴져야지 정이 가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 그러니까 낭만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일정 수준까지는 낭만으로 채워올 수 있어. 근데 어떤 거를 넘어설 때는 낭만만으로 안 되고 산업적인 것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작가도 결국에는 개인 창작자이기 때문에 인정에 대한 거 본인의 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결론은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하면은 좋은 생태계가 필요하다. 너무 어떤 교과서적인 결론이긴 한데 결론이 어떻게 보면 노잼인데 좋은 생태계를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의 영역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그리고 이거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인데 산업의 규모가 커야 돼. 그래야 모든 게 해결된다 생각해. 나는 그걸 믿거든. 지금 결국에 이제 웹소설 업계가 가진 수많은 한계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 상당수가 규모의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야. 규모의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는 나는 과거에서부터 되짚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웹소설은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우리의 어린 시절에 소비했던 웹소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진 건 맞아. 그 수준이 왜 높아졌을까? 라고 보면 산업의 규모가 커졌어. 나는 살짝 생각이 다른 게 평균 수준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이레귤러의 숫자는 딱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레귤러의 숫자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이레귤러의 비율이 동일한 거야. 10,000개의 평범한 작품이 있으면 1,000개의 괜찮은 작품이 있고 1,000개의 괜찮은 작품이 있으면 100개의 뛰어난 작품이 있어. 난 여기서 약간 의견이 달라. 예를 들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1세대 시절에는 100개 중에 1개 정도가 이거 뛰어난다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한 1000개 중에 1개 정도가 뛰어나다? 근데 그거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가들이 병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작가들이 목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니야 이거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느낌? 너무 약간 낭만주의일 수 있는 게 롤 티어랑 같은 거야. 롤로 치면은 롤 막 시즌 1, 시즌 2 이때 플레이했던 사람들보다 지금 애들이 훨씬 기량적으로 노력적으로 실력적으로 뛰어나거든. 그거는 맞는데 내가 지금 준비하는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고전 산책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하려고 내가 옛날 작품을 다시 읽었는데 이제 한 20년 전에 좀 호평이었던 소설이랑 지금 걸 다시 비교해보면은 지금 게 나은 걸 모르겠어. 이걸 강하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은 웹소설 연재 갤러리라는 게 있어. 너 알겠지? 거기 보면은 수많은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쓰려고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수익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은 100원 더 벌까라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이레귤러의 등장 비율은 오히려 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측면에서는 나는 한 번 더 그 너의 말에 동의하고 그 한 숟갈을 더 얹으면은 독박을 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가 너의 창작으로 인해서 뭐가 되고 이렇게 작가가 자영업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 생각해. 근데 이거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 뭐가 정답인지는 아직 우리가 이 산업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았고 어찌 보면 우리 세대랑 그냥 같이 성장하고 있는 필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모든 어떤 책임과 리스폰시빌리티가 되게 작가한테 집중되는 순간 그냥 진짜 자영업이 되는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콘텐츠가 나는 그냥 글로벌한 관점에서 봐서도 상당히 뛰어나다. 절대 꿀리지 않는다 생각해. 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은 더 발전할 여지가 높은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메타를 선도해야 된다는 점이 내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점이야. 웹소설 업계 입장에서도 국내용보다는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지금의 어떤 창작 구조나 문화 구조는 그런 방식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작가한테 리스크가 들어가고 작가 개인이 성공하더라도 자영업 같은 성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점을 잘 되게 만들어 라고 하면은 열의 아홉은 내가 창의적인 뭔가를 한다 보다는 동네에서 무조건 장사가 되는 치킨집이나 국밥집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책임과 권리를 좀 나누는 거네. 그렇지. 혹은 책임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 돼. 그러니까 작가가 독박을 쓰게 되면은 자영업이 되게 되고 자영업이 되면은 한계가 있다. 그 작가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문화가 최대치가 되는 거야. 당장 내일, 당장 이번 달 이 작품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그 작가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어버리면은 더더욱 모험하기 힘들어지고. 근데 우리는 읽는 사람은 모험을 기대하는데 작가 입장에서 야 내가 그거 모험했다가 나한테 보장되는 게 없으면은. 옛날에는 담당자들이 좀 직접적인 지시도 많이 했단 말이야. 이제 캐릭터가 쓰는 기술명 중에 헬파이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디테일한 지시도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겠지. 지금도 분명히 굉장히 뛰어난 그런 CP들에 있는 편집자원 혹은 담당자들은 그런 류의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구체적인 지시도 한다. 그치, 구체적인 지시도 하는 걸로 많이 들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몇 번 만나봤고.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굉장히 이런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추 중 하나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지. 그리고 한국의 컨텐츠 산업 규모라고 하지만 컨텐츠 산업이 엔터 산업 혹은 영화, TV 드라마 이런 쪽에 많이 집중돼 있다 생각하는데 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그 컨텐츠 자원 중에서는 이쪽도 빼놓을 수 없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 파이 자체, 이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게 어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제일 좋은 일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던 킬러 타이틀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위기로 느껴지는 게 당장 사실 시장에서 킬러 타이틀이 나온다 안 나온다로 시장 전체의 매출이나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오히려 매출은 계속 성장하면 성장했지.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데 좀 아쉽다. 근데 나는 그게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야. 미래적인 측면에서. 심지어 이 위기감이라는 거는 아직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이지만 앞으로 그치 미래로 봤을 때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게 아니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J-POP을 예시로 들면 돼. 성장 동력이 좀 끊겨버린다. 그치. J-POP이 한때는 굉장히 트렌드를 세팅했지. 아시아에 있는 트렌드를 세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J-POP은 촌스러워졌잖아. 나는 사실 이 다양성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좋은 작품인데 돈 못 버는 사람들을 조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좀 조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반성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하게 됐는데 구독자는 얼마 없지만 너무 낭만을 쫓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작가들이 인생작 하나를 완성하는 게 작가들의 목표였으면 좋겠어. 제일 좋지. 작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거나 너무 무리한 걸 기대하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야 이런 거 한 번만 해봐. 근데 그 작가 입장에서는 그 이런 거 한 번만의 뒷면에 서 있는 너무 힘들긴 하지. 당연히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건데. 진짜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는데 유행 따라가는 걸로 돈도 벌고 이제 남은 돈으로 예술 좀 해주셨으면 예를 들면 이제 마블 영화 하나 찍고 예술 영화 하나 하시고 그 정도. 나는 이게 여전히 좀 더 한국뿐만 아니라 더 시장적으로 진짜 유의미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성과를 내게 만드는 게 내가 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컨텐츠의 모습의 미래에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지금 당장은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야. 아무리 뭐 웹소설 컨텐츠 잘 돼요, 웹툰 컨텐츠 잘 돼요 라고 해도 아직 시장에서 그 정도 사이즈는 절대 안 됐고 그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진 못해.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진짜 내가 느꼈을 때 이 정도로 재밌으면 누군가도 나와 비슷한 수준의 나처럼 되게 재밌을 것이다. 단전의 크기 자체를 넓혀줄. 그렇지. 환골 탈태를 해줄 이제. 그렇지. 대형 작품들. 내공이 지금 우리는 삼류무사인 거야. 삼류무사. 한국은 냉정하게 말하면 삼류는 아닌데 2류무사 정도? 2류에서 1류 초절정을 아직 가지 못한 그 언저리에 있는 무사인 거야. 그래서 로우 파워의 전형적인 게 한국인 거지. 이제 로우 파워 세계관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고 싶다. 환골 탈태를 하고 건강을 날릴. 그렇지. 이제 스킬적으로 완숙했어. 그러니까
딱 이런 주인공이야. 우리는 한국의 컨텐츠는 대충 초식은 완성했어. 초식은 완성하고 초식은 대성했어. 검술은 뛰어나. 검술은 뛰어나. 하지만 내공이 부족해. 그래서 아직 건강을 못 쏴. 절정의 그 단계로 넘어서지 못하고 일류무사인 거야. 그래서 검식만 놓고 보면은 다른 이제 절정, 초절정 고수들과 검식을 겨룰 수 있으나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지. 해리포터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한국에서 나는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거는 한국에서 해리포터가 나올 수 있다. 면 좋겠다. 아니야,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오지 못한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리포터, 그러니까 이 검식만으로 해리포터가 못 나오고 진짜 아까 말한 내공의 크기 자체가 키워져야 되고, 플랫폼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그냥 난 내공이라 생각해. 내공이란 걸 돈으로 환산하면 플랫폼이 해주는 건 결국 모니타이제이션이야. 콘텐츠를 플랫폼이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물론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 그 내공, 시장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 생각하고. 와씨, 이거 편집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겠다. 알았어 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대화한 게 사실 약간 의식의 흐름에 가깝지, 무슨 짜여진 짜여진 그게 아니다 보니까 독자가 아니라 그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려면은, 결론은 한국의 해리포터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한국의 해리포터는 언젠간 나올 거야. 한국의 해리포터, 한국의 왕좌의 게임, 언젠간 반드시 나올 건데, 그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낼 것이냐,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만들 것이냐가 지금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됐다, 여기까지 하자. 그래, 고생했다.